습진은 피부과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피부 질환이자 증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습진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생기는지 이거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막연하게 연고만 바르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대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습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원인과 종류가 있는지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습진은 이제 피부염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어떤 인설이나 또는 홍반 이런 것들이 반의 형태로 피부에 나타나는 걸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질환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증상이니까요. 급성, 아급성, 만성으로 임상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습진성 피부 질환이 좀 모여 있는 하나의 공통된 증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습진의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외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 물질이라든지 어떤 각종 자극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발병되는 경우도 있고요. 내인성 습진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서 특정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특정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습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또는 접촉성 피부염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많이들 아시는 주부습진, 또 한포진 이런 것들도 있고, 건성습진이라든가 화폐상습진 같은 건조한 피부에서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습진들도 있습니다. 급성습진의 특징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수포라든가 진물을 동반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 보통 이 습진의 초기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진물과 습진이 있기 때문에 2차 감염, 세균 감염이라든가 진균 감염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만성습진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아토피 피부염이라든가 또 노인분들의 건성습진에서 보이는 특징인데, 약간 건조되고 태선화되고 또 피부가 갈라지거나 두꺼워진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좀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진균에 대한 감염이죠. 그래서 피부에 진균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피부 사상균이라든지 또는 캔디다 같은 이런 진균에 의한 표재성 피부 감염 질환을 뜻합니다. 반면에 습진은 말씀드렸듯이 어떤 내적 요인에 의한 피부염이기 때문에 사실 두 질환은 차이가 큽니다. 근데 그 무좀에서도 습진에서 보이는 그런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피부 병변들을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습진의 대표적인 증상은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근만성의 피부 염증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임상 양상의 스펙트럼이 넓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진물이라든가 수포, 삼출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딱지라든가 인설, 태선화, 피부 갈라짐, 피부 두꺼워짐까지 굉장히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습진은 전염성 피부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남에게 전염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습진이 호발하는 시기가 따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 습진을 일으키는 그 원 피부 질환이 뭐냐에 따라서 여름철에 호발할 수도 있고 겨울철에 호발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땀에 대한 가려움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름철에 심해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으신데, 반대로 건성습진이라든가 화폐상습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겨울에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습진의 이제 초기 병변에서 아까 수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포를 보통 잔물집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잔물집은 사실 터트릴 만한 사이즈도 아니고 터트려서 이득을 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많이 하는 방법은 이 차가운 냉스포, 생리식염수라든가 수돗물도 상관없고요. 이런 것들로 냉스포를 충분하게 해주고 그 위에 치료하는 약물들을 발라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습진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냉스포 후에 스테로이드제라든가 이런 연고제들 도포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항생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써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만성습진인 경우에는 보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같이 써야지만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습진은 피부 질환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피부 증상을 이제 일컫는 용어잖아요. 이 습진이 어디서 왔는지 먼저 적절한 진단을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토피 피부염인지 지루성 피부염인지 이거에 맞춰야 어떤 원인이라든가 치료 방법을 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냥 습진이라고 하는 하나의 피부 증상만 보고 연고만 바른다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지엽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고, 이거는 재발을 굉장히 잘 일어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습진에 대한 가려움증은 대부분 동반을 하는 거고, 이 가려움증에 대한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이 습진을 치료를 함으로써 원발 병소를 없애면 가려움증이 해소가 되는 바르는 치료라든가 국소 치료제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가려움증 자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이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항히스타민제 같은 가려움증을 억제하는 약물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습진이 잘 생긴다면 습진에 대한 원인과 진단을 먼저 내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든지 접촉성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 또는 주부습진, 이런 환자분들은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어떤 습진이 생기기 때문에 항원 첩보 검사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반면에 화폐형 습진이라든가 건성 습진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건조함 때문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보습제를 꾸준하게 바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습진은 참 흔한 피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 습진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시고 그냥 방치하시거나 또는 그냥 그때그때 연고만 바르면서 놔두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습진의 종류, 원인, 그리고 치료 방법까지 잘 숙지하셔서 이를 토대로 관리하신다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되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오순도시에서 만나요. 안녕.